안녕하세요. 진짜 남편이 너무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이런 사람 또 있나요? 일단 저는 남편 밥이 너무 차려주기 싫어요. 못 먹고 자란 것도 아닌데 식탐이 엄청나요. 식사 예절도 모르고 메인 반찬들 젓가락으로 휘적휘적. 남 못 먹게 자기 앞 접시에 가득 쌓아두고 심지어 자기 앞 접시에 있는데도 중간마다 계속 퍼다 날아요. 결국 나중에 배불러서 다 남겨요. 또 같이 먹으면 엄청 거슬려요. 쩝쩝 소리에 노래도 흥얼거리는 바람에 듣기 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가랑 같이 밥을 먹어도 우더른이 먼저 수저를 떠야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 나오면 지부터 먹기 바빠요. 아이 낳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애가 뭐를 먹든 말든 자기 입에 가져다 넣기 바빠요. 와이프가 뭘 먹는지, 아이가 잘 먹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배 다 부르면 식구들 식사하는 도중에 화장실 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먹느냐고요? 아니요. 신혼 때부터 기본 반찬들 해놓으면 딱 해놓은 첫날, 두 번째 날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젓가락도 안 돼요. 메인 반찬만 먹습니다. 반찬 가질 수 없거나 다 먹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먹은 것도 없는데 설거지가 왜 이리 많이 나왔냐 해요. 예전부터 엄마 요리 못한다고 아침에 그 새벽에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오신다고 그래서 전 어머님께서 진짜 요리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계란말이 겉면이 바삭하게 갈색으로 오버쿡 됐는데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 하고, 사과 잘라줬는데 씨가 있었다고 자기 죽으라고 준 거냐고 하고, 또 자기는 엎질째 먹는다네요. 그게 영양분이 있다고. 어떤 반찬은 하나도 손도 안 대니까 애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힘들게 차려줬는데 반찬을 남기면 어떻게 해요? 이러니 이건 대답이 이건 맛이 없고 이건 김치가 덜 익었다고. 아빠, 그럼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반찬 남기는 거 없이 다 먹어야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애 앞에서 창피한 줄 몰라요. 요즘은 제가 밥 차리면 나머지 설거지라도 하라고 시키고 있는데 자기가 먹은 거에 비해서 설거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자기가 설거지라도 하면 아주 큰일 난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쓰레기 몇 번 버리라 했다고 지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냐고 하는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앞으로는 자기가 요리할 테니 저보고 설거지하래요. 참고로 요리 1도 모르고 고기만 구웠다 하면 온 부엌을 기름밭으로 만들어요. 손이 그렇게 무디고 똥손이고 어지럽히는데 선수예요. 그런데 자기가 요리하면 저보다는 덜 설거지 나올 거랍니다. 너무 먹을 거에 까다로워서 솔직히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나가면서 외식으로 많이 때웠는데 요즘은 외식도 할 수 없고 집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 게 아주 많이 괴롭네요. 너무 꼴 보기 싫고 대충 있는 걸로 차려주면 차려줘도 욕을 먹으니 요즘 애들 것만 차려주고 본인 것은 본인이 알아서 시켜 먹으라 했어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점심이랑 겹쳐서 싫고 하도 까다로우니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시켜 먹으라고. 그랬더니 너 저녁 안 먹는다고 자기 밥 안 차리는 게 정상이냐고. 애들 밥만 차리고 아빠 밥은 시켜 먹으라는 게 정상이냐고. 자기는 이제 설거지하는 것도 싫다네요. 그래서 그럼 각자 알아서 식사 해결합시다 했더니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네요. 나이 40이 넘었는데 부인이 밥 안 차려주고 설거지 시킨다고 엄마한테 가서 이르고 밥 차려달라 한다고. 네가 초래한 일이라고 그러네요. 아이들, 아내 귀한 줄 모르고 자기 몸만 끔찍히 생기는 이 사람. 자기가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가 스트록이고 좋은 건 혼자 다 챙겨 먹어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영양제들 나중에 보면 다 우리 집에 있더군요. 젖상균, 오메가, 칼슘, 비타민, 칼로리 컷, 저분잡 콜라겐, 초록홍합, 새싹보리, 다크초콜릿, 제일 비싼 요구르트, 땅콩버터. 매일매일이지만 챙기는 꼴 보기 싫어서 뭐라 한마디 하면 네가 안 챙겨줘서 내가 챙기는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날 챙겨줬어? 나중에 골골거리는 신랑보다 알아서 잘 챙겨서 건강한 신랑이 더 좋은 거 몰라? 이러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저히 인간 같지가 않아서 아무것도 해주기가 싫어요. 같이 욕해 주셔도 좋고 제가 이상한 거다.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 한다고 해도 좋고 해결책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혼자 정말 미쳐버릴 것 같네요. 후기. 많은 분들이 해결책을 주셨네요. 이제부터 시댁 가서 알아서 먹고 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먹을 때마다 까다롭게 굴고 설거지하기 싫어서 어머님 댁에 가서 밥 먹는데요. 저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요새 시대에 어떤 남자가 그래요? 저 진짜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어요. 했더니 어머님도 할 말이 없으신지 아이고 걔가 왜 그러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들 갈 때마다 밥 차려주시는 것 같길래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좀 지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언젠가는 이혼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천천히 중개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명의 하나씩 이전하라고 하시던데 진짜 그래야겠어요. 이 긴 세월 평생 동안 이 인간하고 살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니까요. 오늘도 아이들하고만 저녁 먹었는데 속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의견 모두 감사했어요. 댓글 읽는데 저희 아빠인 줄요? 이제 58이신데 그거 절대 안 바뀌어요. 파업해서 이젠 아빠가 일주일 중 하루 설거지 한 게 다예요. 그것도 할 때마다 궁시렁 왜 이렇게 오늘 그릇이 많냐 등등. 절대로 식탁 다 차려지기 전에 도울 생각 없고요. 요리는 고기 어쩔 때 굽는 게 다고 젓가락 휘적 말없이 엄청 빨리 흡입하시고 다 먹자마자 소파 가서 휴대폰 만져요. 입맛 엄청 까다롭고 배도 예민하셔서 이틀 지난 요리는 더 이상 안 먹고요. 맨날 엄마가 만든 요리 후려파세요. 자기는 농담식으로 한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재밌고 맛없다고 말하는 거 맞고 밥장에 고기 요리 없으면 뭐라 하시고요. 맛있다 이런 말은 살면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가게 일은 엄마 아빠 둘가 하시는데도 항상 엄마만 집안일도 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친정 내려올 때마다 거의 다 하려고는 하는데 엄마는 이제 아빠가 그냥 그러려니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강아지는 고속버스 탔다가 미친 것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에 취업 문제로 정신없이 바쁜 여자입니다. 이곳에 아이가 있는 언니분들도 많고 하니 여기 글 올려서 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22살 때 친구가 키우던 녀석이 새끼를 낳아 분양받았어요. 잘 짖지도 않고 똑똑하고 얌전한 아이이지만 간혹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말이 좀 나옵니다. 당연히 강아지 이동장에 넣어서 데리고 다녀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데리고 다니면 욕 얻어먹을 거 뻔하고 해서요. 전에도 이동장에 넣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애기들이랑 같이 계시던 엄마분들은 강아지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하시고 다른 분들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제 고향은 광주입니다. 방학 때나 명절에는 당연히 고속버스 이용하죠. 법으로도 이동장에 강아지를 넣었을 때 탑승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간혹가다 유별나다고 욕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부러 제 옆좌석까지 같이 끊어요. 우등버스는 그래도 공간이 넓어서 맨 뒤에 앉을 때는 상관없는데 일반 버스의 경우는 좁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갈까봐 아예 두 자리 좌석을 다 예매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 엄마가 구정 전에 일찍 내려왔으면 한다 하셔서 좀 일찍 내려갔습니다. 강남터미널로 간 게 아니라서 우등이 수시로 있지 않아 그냥 일반 버스로 표를 끊었어요. 당연히 두 자리. 강아지를 창가 쪽에 앉히고 제가 복도 쪽에 앉았거든요. 반대편 좌석분들이 싫어하실지도 몰라서요. 의외로 버스가 금방 차더라고요. 제 옆 두 자리만 비고요. 버스 출발하기 몇 분 전에 한 아줌마랑 아이 둘이 탔습니다. 제 반대편 자리에 앉았는데 애들이 이제 3살, 7살 정도 돼 보였어요. 7살짜리 아이가 창가 쪽으로 들어가니까 아줌마가 너 여기 앉지 말고 저 자리로 가 하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제 강아지 이동장을 놓아준 자리였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 바닥에 내려놓던지 버스 아래 짐 넣는 거기다 넣으세요 하더라고요. 빈자리를 마치 제가 버젓이 차지하고 있다는 투로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제가 다 샀어요 라고 했더니 백뜸 우리 지금 3명인 거 안 보이세요? 당연히 빈자리가 있음 사람이 앉는다는 건데 융통성이 없으시네 라고 하더군요.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샀다고 말을 해도 두 자리에 그럼 이 3명이 앉아서 가냐고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아줌마 한 분도 저보고 이상한 아가씨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산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시려면 표값을 주시라 하니 왜 본인이 표값을 줘야 하냐며 목소리를 키우시더라고요. 7살 정도 돼 보이는 애는 계속 팔을 뻗어서 강아지 이동잠을 흔들고요. 자꾸 흔들길래 손을 잡아서 제지했더니만 그 아줌마가 저한테 미친년이랍니다. 개새끼 데리고 다니는 미친년이라고. 돈 쓸 데가 없어서 개새끼 자리에 돈 처바른다고. 그러면서 자기 애한테 그냥 앉으라고 하고 자리는 창가에 앉고 애기를 그 옆에 앉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어린이는 엄마가 안고 가야 하지 않나요? 제가 이동잠을 안 내리니 그 7살 난 아이가 자기 동생하고 같이 앉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계속 저한테 올값을 떤다 하고 건피하시는 분이 올라와서 건피하시는데 아줌마가 그분에게 긴 자리 두고 셋이서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네요.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건피하시는 분이 이분이 표를 사셨으니 앉으시려거든 이분 표를 사든지 하셔야 한다고 하고 건피하시는 분 가니까 계속 미친 것 하나가 개 하나 가지고 유세도 저런 유세가 없네 하고 나중에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그 아줌마한테 조용히 좀 하라고 애도 있는 사람이 입이 험하다고 뭐라 하셨어요. 그냥 무시하고 내려가는 내내 노래 들으면서 강아지 살피면서 왔는데 따가운 시선이 계속 느껴지고 입으로 뭐라 구시렁구시렁 대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성격 같아서는 정말 엎어버리고 싶은 걸 앞에 나의 어린이도 둘이나 있고 버스 안에서 싸운다면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갈 것 같아 참았어요. 그 아줌마가 계속 혼자 구시렁대는 소리에 다른 버스 승객분들도 그 아줌마한테 욕 좀 그만하라고 하고 찌푸리면서 쳐다보긴 했지만 저도 융통성 없다는 이야기 들었네요. 제가 결혼도 안 한 아가씨라 아이가 있는 아줌마의 마음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미친년이라고 욕을 들을 일인지 궁금하네요. 추가. 고속버스 강아지 이야기를 쓴 글쓴이입니다. 제 글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분이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까지 제 입장을 호소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라 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객털 알레르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버스표를 미리 예매하진 않아요. 다른 승객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고 혹여나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버스표를 환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미리 기사분께 말씀드려요. 그리고는 승객이 어느 정도 타면 말씀드리고 불이 나게 표를 삽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괜찮으시냐 다른 분들께 물어보고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탑승했어요. 강남터미널이 아니고서는 광주반의 버스에 사람이 늘 많이 타는 편은 아니라 이번처럼 좌석이 다 찰 거라는 예상까지는 솔직히 저도 못했고요. 그리고 버스는 일반이건 우등이건 다 좌석제예요. 제가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엄마도 강아지를 예뻐하시는지라 많이 속상해하셨고 올라갈 때 그냥 처음부터 KTX 타고 가라 하셨어요. 그것도 누가 언제 그럴지 모르니 일반석 끊지 말고 특세끈을 하시고요. 돈 2만 원 아껴서 괜히 욕 얻어먹고 눈치 보고 갈 바에야 2만 원 정도 더 쓰고 속 편히 가라고요. 그리고 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께서 어차피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거 이번에 중고차한테 뽑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서울이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이 잘 이용하면 자가용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같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강아지 데리고 타는 일도 없고요. 하지만 당장에는 그렇지 마시라 했어요. 서울에서 자취하고 대학까지 다니는데 부모님 나가는 돈 생각하면 제가 얼른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 모아서 사려고요. 틈틈이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월세나 생활비 용돈 정도는 제가 충당하지만 학비는 장학금 받지 않는 한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데 제가 타고 다닐 차까지 사주신다는 건 제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얼른 돈 모아서 차 사서 강아지 데리고 마음 편하게 이동하고 싶네요. 제가 애견이니 모두에게 강아지를 사랑해달라고 호소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견주분들에게 무턱대고 뭐라고 하시지는 말아주세요. 저 사는 곳 가까이에 강아지 출입 가능한 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끔 산책시키곤 하는데 강아지 데리고 들어왔다고 노발대발 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배변 봉투며 목줄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도요. 저도 웬만하면 공공장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데려가지 않아요.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고 또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냥 서로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댓글들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분들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너라는 것에 대해서 지켜주면 좋겠다고요. 물론 기본 예절을 지키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긋나지 않게 매너 있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까지 도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제가 굳이 큰 소리 내지 않은 건 솔직히 같이 목소리로 키우면 다른 승객들께 피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말하는 거나 말투를 들으니 끝이 안 날 것 같아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저에게 하던 욕을 볼륨 노래처럼 할까봐도 있었고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간다고 해봤자 그 아줌마가 계속 저에게 뭐라고 했으니 싸우나 안 싸우나 아이들에게 분명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겠죠. 자리 부분은 저도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지급을 하고 산 자리이니 아줌마가 자리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다면 강아지 이동 가방을 제 발 아래 놓아둘 수도 있었어요. 사실 몇 번 버스 타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표값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겠다 하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이 이렇게 관심 갖고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한국에선 개 키우기 참 힘드네요. 미국에선 버스에 고양이를 태우던 말던 개를 키우던 말던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궁금해하고 개나 고양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음.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밖에서 애완동물이랑 음식 먹어도 뭐라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안내견이나 청각장애인 보조견들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쫓아내는 거 보면 이해 안 됩니다. 자기들보다 몇 배는 보람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인데 말이죠.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우 보조견을 특히 더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게 안타깝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